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했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4월에 민간 고용이 11만 9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국의 민간 고용업체 ADP가 4월에 민간 고용이 11만 9천 명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5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서 3월 고용 증가 인원도 기존의 15만 8천 명에서 13만 1,000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발표를 하는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입니다. 정부의 월간 고용 보고서의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 기반이 아닌 수집한 실제 급여 자료를 표본 조사로 하면서 산출이 됩니다. 약 35만 개 비농업 민간 사업장에 2천만 명의 노동자들의 급여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매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민간 기업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자사 이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민간 고용의 증가는 그만큼 기업이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월 민간 고용 지표의 부진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일자리 성장세가 재정 지출 감축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세금 부담 증가와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모든 산업에서 고용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3일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14만 8천 명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실업률은 7.6%로 전달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4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4월 제조업 지수가 50.7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전달과 시장 예측치를 모두 밑도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5달 연속 50을 넘어서 확장세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영업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는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20개 산업의 300개 제조업 업체들에게 신규 수주와 생산, 그리고 고용, 재고 등에 관한 설문을 돌리는 식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요. 50 이하일 경우에는 수축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매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미국의 4월 제조업 지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상승을 했고요. 신규 주문 역시 소폭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용과 제품 가격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고용지수는 54.2에서 50.2로 하락을 했고요. 제품 가격 지수는 54.5에서 50으로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이 고용지수는 5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제품 가격 지수 역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인데요. 이 브리클린 드와이어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경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민간과 기업, 정부의 지출이 감소함에 따른 것인데 다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앞서서 마켓이 발표한 4월 미국의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1을 기록해서 역시 전달보다 줄어들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체크합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결정이 됐는데요. 이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사실상 제로 금리 수준인 0에서 0.25%로 금리를 동결하고요.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을 매입하는 기존 양적 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를 마친 뒤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FOM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산하에 있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인데요. 이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와 매우 유사한 조직입니다.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매년 8회 정기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매 회의 때마다 이 공개시장 조작 지침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요. 금융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추진해야 될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이 제시가 되는데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실업률이 6.5% 위에서 머물고 향후 1, 2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에 현재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연준은 이 같은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성명서에서 노동시장 여건은 최근 몇 개월간 다소 개선세를 보였지만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고요. 또 가계 소비 지출과 기업 설비 투자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택 부분도 추가로 강화가 되고 있지만 재정 정책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키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날 FOMC 결정은 12명의 위원 가운데 에스더 조지 캔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만이 반대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 조지 총재는 연준의 완화 정책 스탠스가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